칫솔질 할 때 시려요 해서 오시기는 하는데 원인이 칫솔질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더 움푹움푹 파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패였을 경우에는 원장님, 잇몸이랑 이 사이 목 부분이 이게 V자로 살짝 패여 있던데 요거 치과 가서 떼어야 하는 건가요? 그 패인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치아의 구조를 보시면 치아는 단단한 범랑질과 그 안쪽에 상아질이 있고요. 이 아래쪽, 뿌리 쪽은 백악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를 잇몸이 원래 덮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잇몸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백악질이라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백악질이랑 상아질은 신경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노출이 되면 여기서 시큰시큰한 느낌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교환면에서 이제 씹는 힘을 세게 받는다. 이 목 부분이 이렇게 패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더 움푹움푹 파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패였을 경우에는 떼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눈에 보이게 패이지 않았는데 시리다. 그럼 여기다가 약을 바를 수가 있어요. 지각감인 처치라고 하는데 지각감인 처치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손톱에 바르는 손톱 영양제처럼 흡수되는 타입이 있고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약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손톱 매니큐어처럼 아예 코팅을 시켜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얇은 막으로 딱딱하게 굳으면서 여기를 보호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눈에 띌 정도로 패이시는 분도 있지만 요런 틈만 있어도 여기서 또 시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밑은 떼우기도 힘들고 너무 이렇게 둔턱하게 떼어놓으면 잇몸 관리에도 안 좋기 때문에 크게 패인 부분이 아니면은 약 바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패인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이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패인 거는 양치질로 패였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매일 10분씩 10년 동안 닦았다고 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패이진 않잖아요. 이런 거는 교합력 때문에 이렇게 패이는 거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가 패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하필 잇몸이랑 만나는 그 목 부분만 패이는 건가요? 이 부분에 힘이 가장 모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나무가 있는데 그걸 내가 위에서 막 이렇게 치는 힘을 가한다. 그럼 윗부분이 깨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휘는 부분이 깨지게 되잖아요. 힘을 받으면 가장 휘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칫솔질이랑 신 음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를 깎아낼 정도로 영향이 좀 큰가요? 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치아 표면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앞니 안쪽, 뒤쪽 같은데 움푹 패이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거식증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치아가 좀 삭는다고 하죠. 이렇게 닳아가지고 뒷면이 없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칫솔질로 패이는 경우에는 조금 패이는 양상이 다른데요. 네. 씹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는 V자로 날카롭게 깨져 나간 모양으로 보이는 거고요. 칫솔질로 닳는 분들은 좀 넓고 맨질맨질한 면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칫솔질로는 그러면 좀 마모되기 쉽지는 않겠네요. 칫솔질 때문에 패이는 건 아닌데요. 패인 자리에 칫솔이 지나갈 때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발견이 돼요. 칫솔질 할 때 시려요 해서 오시기는 하는데 원인이 칫솔질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치과에 가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일단은 아주 약한 경우에는 약을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떼우는 치료를 하는 거는 레진이랑 GI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였던 자리를 레진으로 수복해주면 원래 치아 모양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패인 정도가 얕거나 좀 시리지 않으면은 그냥 냅둬도 괜찮나요? 근데 이제 패이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여기까지는 원래 치아 머리예요. 이 부분은 아까 치아 모양에서 보면 치아 뿌리 부분이잖아요. 네. 그 원래 색깔이 달라요. 여기까지는 단단한 부분이고 여긴 약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뒤에 보면 여기는 움푹 패였죠. 그리고 색깔이 변했잖아요. 또 충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충치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뿌리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충치로 검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뿌리 충치가 생기고 나면 이 치아를 좀 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호 차원에서 여기도 뭐 움푹 패였죠. 여기랑 여기랑 양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약간 칫솔질 때문에 패이고 잇몸이 내려왔다고 보면 여기는 씹는 힘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간 자리. 그래서 떼우고 나면은 여긴 두 종류 다 있는 거예요. 앞니 부분을 레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보이니까. 요거는 보험되는 GI라는 재료인데 이게 조금 더 치아에 자극이 적어요. 왜냐면 레진은 그런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 약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대신 장점은 심미적이고 그 다음에 결합력이 더 세요. 그런데 요거는 GI는
치아색이랑 조금 차이가 나고 붓는 힘이 조금 약하기는 한데 자극이 덜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 치아도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붙여놔도 이것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시면 다시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이거 떼었는데 왜 떨어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치아도 떨어져 나간 자리면 어떤 걸 붙여도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레진도 떨어지시는 분 있고 GI도 떨어지시는 분 있어요. 뭐 특별히 레진이 좋고 지혜가 좋고 이런 건 아니네요. 장단점이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레진은 심미적이고 좋지만 방습이 또 중요하잖아요. 레진이 고가인 이유는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면 아무래도 침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뒤쪽 안 보이는 자리는 보험되는 GI로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GI나 레진으로 한 건데 여기는 GI가 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요만큼 GI가 요만큼 남은 거고 주변으로 해서 달았어요. 이 정도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하려면 이 위에 덧댈 수는 없고요. 하려면 요거를 또 GI여도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주 심하거나 기존에 남아있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지거나 이럴 땐 다시 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윗부분이 시리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약을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또 떼어야 되는 이유가 이분도 보면 GI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뿌리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이에요. 이걸 두면은 여기 아무래도 음식물이 낄 수가 있고 이 주변으로 충치가 잘 생길 수밖에 없고 보면은 이렇게 그러네요. 여기 떼운 자리고 이 밑으로는 또 패이고 변색이 되고 이쪽으로는 충치가 생기고 여기도 이 밑으로 또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크라운을 한 거예요. 근데 씹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는 크라운을 해도 또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레진으로 덮고 나서 그 안에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나요? 오히려 레진이 방습이 안 될 경우에 충치가 더 생길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레진은 아주 좋은 재료지만 치료를 잘 했을 때 좋은 재료인 거고요. 특히 뭐 아이들이나 침이 많으신 분들한테 방습이 안 되는 채로 하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치아 목 부분이 패이는 증상이 교합력댐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치아를 떼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큰 병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치과에 가서 확인해 받으시고 간단하게 바르는 약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GI나 레진 중에 맞는 재료를 찾으셔서 떼우시면 시린 증상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치과 가기 전에 궁금한 점은 물어보세요에게 물어보세요.